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아니 전세계 최고의 명품 경제 유튜브 방송 경제 사부. 자,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 킹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죠. 김민수 그렇죠. 대표도 못 보고 우리 그리운 서울경제TV 유튜브 장소도 못 오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난리야. 김민수 배종찬의 이 환상 콤비 조회수를 올려주겠다고 주변에서 막 아우성들이 아유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실상 나온 데이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래도 우리 큰 이게 거성이 딱 자리에. 대표님이 보고 계시니까 네. 좀 의관을 정제해서 네. 발언을 좀 청교하게 다듬어 주시고요. 정제는 돼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 또 섹터 또 경제 이슈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우리 빅데이터 연관어 검색을 해보면 우리 경제사부는 네. 항상 나오는 게 2차 전지야.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직접 해보셨습니까? 경제사부는 네. 마치 수능 시험에라도 나올 듯 기세 등등하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자, 김민수 대표가 약속했던 에코프로의 100만 원 돌파는 언제일지 7만 원일 때가 차라리 나았다. 그때는 예측이 좀 맞았는데 어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 2차 전지 네. 어떤 운명으로 갈지 에코 형제들 또 포스코 형제들 또 LG 형제들 자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PD님께서 딱 준비해 주신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 데이터와 함께하는 또 팩트에 그렇죠. 기반한 분석. 그렇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가 예.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57만 명 주주시라고 하더라고요. 와, 예.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소액 주주들이 가장 잘하는 기업 1위. 개미 천국이네요. 예, B입니다. 에코프로 BM. BM, 네, 네. 애비. 네, 이게 소액 네. 주주분들이 29만 7,848명. 예, 거의 30만 명 가까우신 분들이 네. 갖고 계시는 놀라운 회사로 됐고요. 거기다가 에코프로가 보니까 살아가는 기업 6위. 예. 네. 소액 주주분들 17만 명. 야. 게다가 또 하나 에코프로 HN까지 있죠. 예. 네, 하반기에 가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까지 머티리얼스까지. 네,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야. 거의 에코프로 그룹주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커가는 회사가 되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데 예. 저희 분석을 잘해야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2차 전지주가 다시 살짝 움직입니다. 예. 이 정도 조정받으면 됐지. 네. 좀 가보자. 예.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도 예. 저점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고. 자, 조정될 때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하시면서 조회수를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네. 좀 조정될 때 그때 김민수 대표는 들어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요? 들어가? 갔고요. 들어와? 갔고요. 네. 갔고요. 저희 어제 지난 영상에서 배 소장님이 다른 방송 스케줄로 바쁘신 아닙니다. 네. 저는 오로지 그걸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치 빈틈없이 불가피하게 전 세계 우주적인 변수 때문에 그 멘트를 그 방송에서 하셨더라고요. 언제요? 자꾸 석영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왜 자꾸 서울경제 TV하고 예. 저하고 사이 이간질 시키세요?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는 얘기고요. 예. 아무리 이간질 시켜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게 서울경제 TV와 배종찬의 관계예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지난 방송에서 예. 그 평론가님과 평론가님도 사셨다. 저도 샀다. 공개했던 자리. 예. 딱 맞고 그다음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에코프로도 사고 싶었지만 예.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안 옵니다. 아하. 무리해서 사야 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프로는 거죠. 안 왔지만 네. B염은 아니고 BM이 왔다. BM이 왔다. 아하. 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 보는 거죠. 예. 들어갔다가 이제 고개가 살짝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에코프로 BM의 최근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예. 2차 전지 관련된 업데이트된 뉴스. 아하. 네. 뭡니까? 첫 번째는 리튬 가격이 올라옵니다. 좋네. 네. 그동안에 한 70% 빠졌다 난리 났다 이거 그랬죠. 어떡하냐 그러다가 예. 이제 저점에서 살짝 올라옵니다. 음. 그만큼 왜 올라오냐라고 자세히 보게 되면 궁금해요. 네. 그동안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저거 다 처리 어떻게 하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중국이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네요. 네, 이게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무거워지겠네요. 철이 들어갔으면. 원래 전기차는 무겁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중국이 전기차가 아. 수출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와우. 이게 좋은 뉴스인지 안 좋은 뉴스인지 나중에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서 이제
경쟁 상대가 되긴 예, 하겠지만 예. 이쪽으로 BYD를 필두로 해서 알겠습니다. 예, 130% 가까이 네.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폭증하는 게 유럽 쪽이나 예. 이제 선전을 하기 시작하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국산 버스가 무진장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지금 현대 이제 예, 버스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거의 반값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연기관은 아니야. 다 네. 전기차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였으면 외관은 어떻게 됐든지 사실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흉내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전기 배터리로 구동이 되는데 거의 생산 가격이 현대 기아차 버스의 반값이다. 저는 이게 무섭더라고요. 버스를 타면서도. 그게 중국 강점이죠. 예. 예. 기술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그거는 뒤로 하고 아. 네. 가격이 이런데 아. 쓸래 안 쓸래? 그렇죠. 그럼 먹고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성비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중국에 대한 공급 과잉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예. 소화를 하네. 그러다 어. 보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국내 쪽에서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예. 같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포드가 포드죠. 포드가 이제 우리도 전기차로 간다라고 아. 하면서 한 연간 200만 대 생산하겠다라고 예.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줄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 리튬이 필요한데 그렇죠. 리튬 우리 계약했다라고 음. 하는데 리튬 쪽이 중국과 연관된 쪽은 살짝 아닙니다. 아. 네, 그쪽은 이제 아니고 아. 어차피 쓰게 되면 보조금 못 받는데 그렇죠. IRA 보조금 못 받다 보니까 예, 예. 세계 1, 2위 회사들 엘버말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엘버말 이런 회사와 예, 예. 계약하고 거기다가 칠레 SQ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런 쪽하고 계약하고 음. 하다 보니까 리튬 쪽 반등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아. 더 올라오는 게 현실이고요. 실제로 그 최근에 이제 전기차 기세는 더 등등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레인지로버나 로버 시리즈나 지금 제규어 생산하는 쪽에서도 네. 2025년부터는 전기차 모델만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리튬이 이 소비가 일단 수요가 진작되고 있는 것도 가격이 올라간 이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게다가 또 GM도 이제 막 따라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GM은 2030년까지 예.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전기차를 막 생산하는데 배터리가 모자랄 수 있겠다. 아. 이런 얘기로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 배터리 누가 합니까? 이런 분위기. 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중국이나 한국이니까. 보통 그렇죠. 예. 제가 보통 얘기하기로는 미국에서 이제 뭐 공급 과잉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2030년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미국은 이만큼 필요할 거고 예. 그거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국산 배터리 잘못하게 되면 공급 과잉 아니냐?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숫자 노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계속 그럼 GM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인데 왜 배터리가 모자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폼 팩터 그렇지. 이게 단순하게 전기차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SSD. ESS. 예. 왜 이래? 저 ESS. 영어 S 두 개는 똑같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ESS부터 예. 또 거기다가 이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테슬라에서 로봇을 생산합니다. 이번에 또 공개되고 깜짝 놀랐죠. 예. 약간 걷는 게 아장아장 걷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걷긴 하지만 배터리 팩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5V 정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일단 그러면 로봇 이제 나중에 커져가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물류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 이것도 다 AMR이라고 하는 이런 로봇들 예. 커져가기 시작하는데 쿠팡이 성과가 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이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도 그렇죠. 탑재했다. 인건비 깎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전기차만 보면서 계산해서 계산기 딱 두들겨보고 이거 공급 과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 서울경제TV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전기 배터리의 수요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석유처럼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곳곳에 네. 난방이든 뭐든 이제는 말 그대로 전기 배터리 또 수소 연료전지 배터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국가의 제가 이제 분석 드리는 것은 국제 정치 환경을 보더라도 네. 다 친환경이야.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기차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네. 프랑스도 이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 배터리 결국 우리가 이 2차 전지를 또 2차 전지에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그만큼 성장하니까. 그렇죠. 예.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네. 여러분들 더 주목해 주시고 네. 방금 전에 김민수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시선을 선점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기 자동차 외에 어디에 또 배터리가 더 활용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 그쪽을 먼저 가는 쪽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추도할 때 그런 쪽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ESS 이거 본다고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작년 1분기 때 예. ESS 쪽에서 매출이 2천억이었습니다. 아. 이번 1분기 때 얼마가 나오냐면 7천억입니다. 와우, 따따블이 됐네요. 1년 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예. 근데 이번에 나왔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리포트를 보게 되면 예. 이게 ESS가 초기란 얘기죠. 아. 아주 산업의 초기에서 확정되는 모델. 예. 그럼 앞으로 2, 3년 뒤에 갔을 때 이게 전기차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데 다들 태양광한다, 예. 풍력한다 이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하나씩 다 하나가 뭐겠습니까? 아. 다 들어갈 텐데 ESS. 이 SS는 더 폭발하겠죠. 자, 이 대목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김민수 대표의 필살기. ESS 하면 이 회사 어딥니까? 지금 다 말씀. LG에너지솔루션. 아니, 또 하나. 네. 잘 아니, 근데 모르는 거. 이게 지금 약간 범용 기술입니다. 범용 기술인데 우리 것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서 예. 이제 이것만 ESS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 네. 없지만 또 뭡니까? 그러면 그냥 해줘.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LFP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겠죠. 근데 이게 NCM 계열은 폭발의 위험성들이나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정체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때 5년 전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우리 그 ESS 쪽이 삼성 그렇죠.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 예. 51%까지 갔던 게 와우. 지금 떨어집니다. 38%입니다. 예. 이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던 게 그 자리에서 LFP 쪽으로 들어가는 이게 많다 보니까 그렇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회사들도 LFP 하겠다. 예. 하기 시작하게 되면 점유율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이니켈겔은 여전히 강점은 예. 용량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밀도가 더 높고 지금 하다 보니까 왕복 1000km 이야기할 때는 고성능 배터리 생각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술이 계속 발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국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면서 중국도 일단 커갔던 거는 인정하겠지만 예. 이쪽도 하나의 축으로 간다. 예. 게다가 또 미국에서는 예. 네, 북미 쪽은 일단 안 돼. 예. 중국산 노 차이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여전히 국내 업체들의 성지라고 봐야 되겠죠. 노 차이나 네.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차이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공개. 네. 자, 김민수 대표 발 종목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 필살기.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좀 조정을 받더라고요. 다 같이. 괜찮아. 그래서 자신감 있게 보겠습니다. 하나만 해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 것 중에 하나가 LS인데요. 그렇습니다. 가는 듯하다가 이번에 쭉 밀렸습니다. 예. 네, 가다가 좀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예. 2차 전지 관련해서요.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돌리긴 합니다. 예. 근데 아. 요게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LS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전선이나 예. 인프라 충전 인프라 가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요즘 보면 니켈이나 아연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비철 금속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아. 증거 쪽에서 좋은 건 있겠지만 예. 이런 회사들 쪽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맞춰서 끌어간다라고 예. 하게 되면 당연히 P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전히 Q에 대해서도 아직 이게 Q가 되는, 그러니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양입니다. 그렇죠.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P는 떨어져도 그렇죠. Q는 확대되다 보니까 프라이스와 칸터티. 네. 네. 이런 쪽에서 이제 확인만 되게 되면 다시 올라가긴 하겠죠. 예. 그 과정인데 그럼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기회를 주는구나. 예.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정된다는 거. 이른바 우리가 익절 손절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는 것이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더라도 LS가 1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M자형에서 목눌림이 좀 길게 파란 색깔이 보이고 붉은색으로 갔는데 이게 약간 반등하는 조짐이 연이어 나타났네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는 어. 예, 비중을 늘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예. 요즘에 보면은 그런 쪽 많죠. 한참 또 전력기기 관련된 쪽들도 이거 지금 뭐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예. 얘기 많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쪽이 이게 지금 잘 손에 아닌데요. 예, 이쪽은요. 지금 수전증이 왔습니다. 네. 네. 수전증이 왔어요. 네. 자, 약 먹죠. 네. 예? 네. 네. HD 현대 일렉트릭. 예, 이런-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여러분들 HD가 들어가면 어떤 기업이다? 어떤 그룹이다? 그 고화질을 얘기합니다. 예, 예. HD. HD 고화질입니다. 현대 착각하면 아닌 안 고화질. 됩니다. 네. 이런 네. 쪽도 피크아웃 아닙니다. 예. 변압기 가격들이나 쇼티지 흐름 보게 되면 여전히 아. 네,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섹터라고 봐야 될 거고 예. 마찬가지로 보는 이제 재룡 전기 예.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 좀 밀려왔죠. 참 재룡전기가 한때 좀 이야기가 되다가 한동안 잊혀졌었는데 네, 다시 부각이 되네요. 재룡입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예. 잊혀질 때 사야 됩니다. 다 떠들 때 와 저거 저렇게 갔는데 아유 지금이라도 사요. 그땐 너죠. 네, 그때는 예, 사면 예. 물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목에서 조금 묻습니다. 네. 일반 이제 우리가 그 초보 투자자들께서도 우리 이제 방송 많이 보시는데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재룡전기 그러니까 좀 이름 때문에 네. 약간 거시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재룡전기에서도 조금 짧게 요약해서 압축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혹시나 몰라서 이거 삼성그룹 쪽 아니야. 예. 이재용 선생님과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네. 재용을 혹시나. 재룡으로. 네. 네, 혹시나 예. 그런 건 아니다. 아무 관련이 네, 없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네.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신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대표적인 변압기죠. 아하. 변압기부터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수전반, 배전반, 예. 네, 예. 배전반, 적당히 네. 하시고요. 네. 네. 이런 쪽에서도 다 쓰는 이런 전력기기 쪽은 예. 그러니까 전 앞으로 가면 그럴 겁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2차전지 얘기하면서 앞으로 저런 폭발적으로 늘어가겠네. 예, 결론은 충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충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전할 때 전기 누가 생산합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하네요. 그러면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금 뭐 태양광이나 풍력 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 이상으로 뭔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력 그래도 단가 확인하면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예. 원자력. 원자력. 예,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 찬반 논리도 많고 그 폐기물 논리나 여러 가지 많다고 하더라도 예. 같이 들어가는 수입 단가 대비해서 아니 이렇게 묵직하게 원자력 그랬을 때는 종목 하나 던져주면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력이요. 예. 지금 네. SMR 쪽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우리가 원전 그러면 너무 대표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회사들이 좀 뻔하지 않습니까?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뭐 한전 또 한전 KPS도 있고 등등인데 그냥 좀 우리가 몰랐던 네. 숨겨져 있는 베일의 한전 기술이군요.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럴 때 보자. 안쪽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이거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손잡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걔네들은 캐나다 사모펀드 회사가 팔려고 예. 지금 한 입장 쪽에서 그냥 그냥 잘 팔아야 됩니다. 예. 그럼 어디 딴 데 걸어서 우리 이만큼 IP 많으니까 예. 이거 가지고 좀 할 수 있는데 한국이 계속 올라오려고 그래요. 가성비 쪽엔 강하니까. 예. 그럼 계속 소송 거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합의해서 나중에 우리 이런 것 쪽에 한국이 절충을 하자. 수주를 받게 되면 예. 우리가 이거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누가 사가실래요? 예. 이거 하려고 하는 작업인 거죠. 폴란드 들어갈 때 체코 들어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이 또 유럽 연합하고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그렇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당히 배후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전 기술이 이때 지금 기술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때 예.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 로열티 관련된 거 협의만 딱 본다. 아하. 끝났습니다. 예. 끝나면 우리 회사들이 이제 수주를 거의 만지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성비 높게 지금 전력 생산할 수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한국 업체들이 많이 맞을 겁니다. 아.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은 예. 기다렸다가 예. 그런 거 한번 보시자. 네. 알겠습니다. 관심 없으죠. 자, 한전 기술이 기술에 들어가 있다.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투자자의 전략이다. 기술 훅 들어가야죠.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차트표 보다가 네. 에코프로가 7만 원일 때 차트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저를 스스로 그냥 한 3번 정도 머리를 지어 박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으셨군요, 머리. 네. 네. 7만 원일 때 난 뭐 했나. 그때는 욕 나오더라고요. 에코프로 얘기하잖아요. 네. 욕했습니다. 댓글 욕 달렸습니다. 저 박스권에서 한 10만 원 갔다가 7만 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라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때 이 투자자들의 반응은 에코코였죠. 네. 에코코 뭐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예. 차라리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구나. 예. 하지만 그 전에 미리 투자 아이디어 있는 것들은 챙겨놓자. 김 대표님 한 네. 앞으로 70만 원짜리 올라갈 게 지금 7만 원 정도인 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걸요? 네. 좀 알려주세요. 저 튀었다. 배추로사. 네. 그렇게 가는 게 제일 난 좋겠죠. 침이 안 튀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튀시던데 저 방송 끝나면 여기 젖어가요. 이쪽이 확 그래요? 젖어가요. 네. 지난번에 비옷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막 우산 쓰고 싶은. 예. 자, 그렇습니다. 2차 전지 기회만 된다면 3차 전지는 안 되냐? 에코 프로만 나오냐? 에코 아마추어도 달라. 뭐 이게 난립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2차 전지의 기회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유념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숨겨진 베일에 가려졌던 히든 종목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의 명언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종목에 기회가 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전략을 여러 번 잘 해먹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